노년의 혼자라서 좋은 최고의 장점 중 첫 번째는 복잡한 가족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어서 좋습니다. 가족이라는 단어는 따뜻하고 포근하게 들리지만 현실에서는 때때로 지옥의 문이기도 합니다. 한 지붕 아래 모여 살며 생기는 크고 작은 다툼, 말하지 않아도 쌓이는 서운함, 표현하지 못해 억눌린 분노는 나이가 들수록 더 무겁게 마음을 짓눌러 옵니다. 자식과의 갈등, 며느리와의 거리감, 사위와의 불편함, 손주들과의 단절감은 시간이 갈수록 더 깊어지고 날카로워집니다. 젊을 땐 가족이니까라는 말로 넘겼습니다. 어머니니까 참아야 하고, 아버지니까 이해해야 하고, 자식이니까 받아줘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감정을 억누르기 위한 족쇄였습니다. 그렇게 참기만 하다 보니 어느새 가슴 한구석에는 씻기지 않는 상처와 분노가 쌓였습니다. 노년이 되어도 이 갈등은 끝나지 않습니다. 특히 자식들이 커서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면 그 복잡함은 배가 됩니다. 어느 집은 며느리 눈치 보느라 자식 얼굴도 제대로 못 봅니다. 또 어느 집은 사위가 방문 자체를 꺼려 합니다. 명절마다 어디로 가느냐, 제사는 누가 모시느냐, 용돈은 얼마를 드리느냐는 사소한 문제로 불화가 생깁니다. 대화를 하려 해도 돌아오는 건 무관심한 태도, 핸드폰만 들여다보는 눈빛 또는 그만 좀 하세요 라는 냉랭한 말뿐입니다. 하지만 혼자인 지금은 다릅니다. 더 이상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눈치 볼 필요가 없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색을 살필 필요도 없고 자식이 오든 말든 기대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사 문제로 갈등할 일도 없고 손주들 용돈 문제로 마음 상할 일도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이 오히려 가장 깊은 상처를 주는 존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아직도 살아있냐는 비수를 품은 말, 그 돈 좀 빌려주세요로 시작된 냉정한 요구, 엄마는 항상 문제였어요 라는 모진 말이 부모의 마음을 얼마나 핥히는지 그들은 모릅니다. 그런 말들에 매번 무너졌던 당신, 이젠 그 지옥 같은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혼자라는 사실은 처음에는 외로움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깨닫게 됩니다. 복잡한 가족 관계에서의 해방은 새로운 자유라는 것을 말입니다. 오히려 혼자일 때 더 당당해지고 더 자유롭고 더 평화롭습니다. 가족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소용돌이에서 한 걸음 물러난다는 것, 그것이 노년의 진정한 지혜입니다. 한 70대 중반 여성의 실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는 3남매의 어머니로 평생을 자식들 뒷바라지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이 결혼하자 사정은 달라졌습니다. 며느리는 인사를 하면서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명절마다 그녀를 자신의 친정집에 안 오게 하려고 일부러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아들은 그 상황에서도 아무 말 없이 아내 편만 들었고 딸은 형편이 어렵다며 자주 돈을 요구했습니다. 그녀가 감기에 걸려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결국 모든 연락을 끊고 조용한 시골 마을의 임대주택으로 혼자 이사를 갔습니다. 처음엔 낯설었지만 지금은 매일 아침 텃밭에 나가 작물을 돌보며 웃음을 찾았습니다. 자식한테 기대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해요. 가족이라는 이름이 더 이상 짐이 아니에요. 나를 위한 인생을 이제서야 사는 것 같아요 라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여성의 눈빛은 강렬하고 단단했습니다. 노년의 혼자라는 건 외로운 게 아니라 가장 복잡한 관계에서 스스로를 지켜내는 힘이 됩니다. 두 번째는 삶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한평생 시간에 쫓기며 살았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던 시절, 가족의 끼니를 챙기고 아이들 등교를 독촉하던 날들, 시어머니 눈치 보며 명절을 보내고 남편의 귀가 시간에 맞춰 하루를 맞추던 시간들이 끝도 없이 반복됐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른 사람의 시간에 맞추느라 내 삶은 언제나 뒷전이었습니다. 내가 쉬고 싶을 때 쉴 수 없었고 내가 멈추고 싶을 때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노년의 혼자라는 것은 누군가의 시계에 맞춰 살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도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습니다.
아침밥을 거르고 정오에 첫 끼를 먹어도 괜찮습니다. 슬리퍼를 질질 끌고 동네 한 바퀴를 도는 시간이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롭고 행복합니다. 내 리듬대로, 내 속도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젊은 시절에는 상상도 못했던 호사입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속도에 억지로 발맞추던 날들에서는 더 이상 벗어났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빨리빨리가 미덕이었습니다. 빠르게 일하고, 빠르게 결정하고, 빠르게 움직여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마음은 지쳐갔고, 결국 나라는 사람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노년에 혼자 삶은 그 반대입니다. 늦어도 됩니다. 느려도 됩니다. 잠시 멈춰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주일 내내 같은 옷을 입고 있어도 괜찮고 하루 종일 멍하니 창밖을 보며 시간을 흘려보내도 그건 게으른 게 아니라 쉼입니다. 이런 여유는 누구와 함께 있을 때는 결코 누릴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함께 있는 순간부터 우리는 또다시 조율하고 맞추고 양보해야 합니다. 삶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건 단순히 게으름이 아니라 진정한 자율입니다. 마음이 원할 때 움직이고 원치 않을 때는 멈출 수 있다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는 오직 혼자일 때만 가능해집니다. 더는 조급하지 않습니다. 지나간 인생을 되돌아보며 남은 시간을 어떻게 채울지를 스스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60대 후반의 한 남성은 은퇴 후 몇 년간 아내와 함께 살면서 늘 할 일이 없다는 소리를 듣고 살았다고 합니다. 아침이면 아내는 왜 이렇게 늦게 일어나냐, 신문은 읽었냐, 오늘은 뭐 할 거냐며 끊임없이 뭔가를 요구했습니다. 그는 결국 고요한 삶을 위해 홀로 서기를 선택했습니다. 처음엔 주변에서 무수한 걱정을 쏟아냈습니다. 혼자 살다 외로워진다느니, 건강이 걱정된다느니 하는 소리들이 들려왔지만 그는 과감하게 자신만의 집을 얻었습니다. 지금 그는 매일 아침 해 뜨는 시간에 맞춰 천천히 일어납니다. 커피 한 잔을 내리며 하루의 일정을 느긋하게 정합니다. 정해진 약속도 없고 누군가에게 맞춰야 할 일도 없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젊을 땐 늘 달리기 선수처럼 살아야 했어요. 근데 이제는 나만의 산책 속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느린 걸음으로 시장에 가고 천천히 음식을 준비하고 낮에는 낮잠을 자기도 합니다. 친구들과의 약속도 하고 싶을 때만 합니다. 그가 말하는 가장 큰 행복은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여유는 오직 혼자인 지금이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감정 낭비가 줄어서 좋은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가장 지치게 만드는 건 바로 감정의 소모입니다. 젊을 때는 참을 인자를 10번도 넘게 새기며 살았고 가족 간의 갈등, 배우자의 잔소리, 자식들의 눈치까지 그렇게 하루하루가 감정의 전쟁터였습니다. 분노를 삼키고 서러움을 숨기고 억울함을 외면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쌓인 감정은 마음속 깊은 곳에 병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노년의 혼자라면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잘 보이려고 꾸며낼 필요도 없습니다. 갈등의 대상 자체가 없으니 싸울 일도 없고 배신감이나 서운함을 느낄 상황도 사라집니다. 감정 소비가 사라지니 그만큼 마음이 가볍고 평온합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가슴을 쥐어뜯을 필요도 사랑받기 위해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혼자라는 사실이 감정 정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혼자 있기 때문에 내 감정을 정직하게 마주할 수 있고 억지로 누군가를 이해하려는 노력에서 벗어나 진짜 나를 이해하는 방향으로 에너지를 쓸 수 있습니다. 남에게 맞추기 위한 감정 낭비가 줄어드니 하루하루가 더 건강해지고 정신도 더 맑아집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깊이 상처받는 것이 인간입니다. 자식에게 실망하고 배우자에게 상처받고 형제에게 배신당했던 기억들로 괴로워했던 나날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인 지금은 그런 걱정이 없습니다. 마음속에 평화를 주는 최고의 방법은 결국 혼자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토록 지긋지긋했던 감정 소비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자유, 이것이야말로 노년의 혼자라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입니다.
실제로 한 70대 여성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온 그분은 남편의 무관심과 자식들의 무시 속에서 늘 마음에 상처를 안고 살았다고 합니다. 밥상 하나 차리면서도 이걸 왜 이렇게 했냐는 말 한마디에 눈물이 날 뻔한 날이 수두룩했다고 합니다. 자식들 역시 자신이 해준 건 당연하게 여기고 조금만 말이 길어지면 그만 좀 하라는 핀잔의 상처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혼자 여행을 떠났고 그 이후 혼자 사는 삶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시골 작은 집에서 혼자 삽니다. 아침에 일어나 조용히 커피 한 잔을 마시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드라마를 보며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합니다. 요즘은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며 웃으시는 그분은 말했습니다. 이 나이에 드디어 감정이 평온하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습니다. 그분의 얼굴엔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표정이 있었습니다. 누가 뭐래도 감정 낭비 없는 삶이야말로 진짜 자유입니다. 네 번째는 모든 선택이 자유로워서 좋습니다. 인생 대부분의 시간은 선택이 아닌 의무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고 싶은 것보다 해야 하는 일이 먼저였고 먹고 싶은 것보다 남이 원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결혼은 가족의 기대에 따라, 직업은 생계를 위해, 아이를 낳는 것도 그저 정해진 수순처럼 받아들였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자유는 늘 다른 사람의 허락 뒤에 있었습니다. 자식이 어릴 땐 아이에게 맞췄고 남편이 직장에 다닐 땐 그의 기분에 맞춰야 했습니다. 집에서 밥 하나 차리는 것도 오늘은 뭘 먹고 싶어? 라는 질문을 먼저 해야 했고 쉬는 날 외출 한번 하려면 가족 모두의 스케줄을 조율해야 했습니다. 그 속에서 내 욕구는 늘 제일 끝에 밀려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노년의 혼자라는 것은 모든 결정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음식을 먹을지, 어디에 살지, 어떤 옷을 입고 어디를 갈지 모두 내가 결정합니다. 아무도 그건 좀 별로다라고 말하지 않고 이 나이에 무슨 그런 짓을 하냐고 비웃지 않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는 늘 조율이 필요합니다. 타인의 기분을 살피고 눈치를 보고 입장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 조율이 계속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인지조차 잊게 됩니다. 그렇게 남의 인생을 대신 살아온 결과 자존감은 바닥을 치고 스스로에 대한 확신도 사라집니다. 노년의 혼자라는 것은 이 모든 구속에서의 해방입니다. 자유는 단순히 혼자인 상태가 아니라 나를 위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상태입니다. 오늘 하루를 빈둥거리며 보낼지 갑자기 여행 가방을 싸고 어디론가 떠날지는 오직 나만이 결정합니다. 그 어떤 사소한 선택도 남의 허락 없이 할 수 있다는 건 생각보다 훨씬 큰 해방입니다. 심지어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남 탓도 비난도 없기 때문에 실수조차 자유로운 경험이 됩니다. 이 나이에 내가 왜 이걸 해야 해? 가 아니라 이 나이라서 이제야 이걸 해볼 수 있구나라고 느끼게 됩니다. 자유로운 선택은 삶의 활기를 불어넣고 새로운 도전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실제로 한 60대 후반 남성은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온 가장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한 번도 본인이 원하는 걸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등산을 좋아했지만 아내는 등산이 위험하다며 싫어했고 낚시를 가고 싶어도 가족 여행을 이유로 늘 미뤄야 했습니다. 옷을 살 때도 그 나이에 무슨 청바지냐는 말에 주눅이 들었고 여행지 하나 정할 때도 가족의 취향에 맞춰야 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은퇴 후 아내와의 갈등 끝에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삶을 계획했습니다. 그는 50년 만에 처음으로 혼자 배낭여행을 떠났고 국내 모든 바다를 한 바퀴 도는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숙소에서 눈을 뜨며 오늘은 어디를 가볼까를 고민하는 재미가 그렇게 짜릿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지금 그는 소형 캠핑카를 직접 개조해 혼자 전국을 떠돌며 삽니다. 어떤 날은 바닷가에 멈춰 책을 읽고 어떤 날은 깊은 산속에서 고요한 새소리를 들으며 커피를 마십니다. 가족은 이제 그에게 걱정이 아닌 연락 오면 반가운 존재일 뿐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이제야 내 인생을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누구도 간섭하지 않고 누구도 허락할 필요 없는 자유가 이렇게 달콤할 줄 몰랐습니다. 노년에 혼자라는 건 외로운 게 아니라 처음으로 온전히 나답게 사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그 삶은 무엇보다도 선택의 자유로 가득합니다. 다섯 번째는 보고 싶은 사람만 보고 듣고 싶은 말만 들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한평생 원하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리며 듣고 싶지 않은 말에 시달리며 살아왔습니다. 직장에서는 상사의 비위 맞추기 바빴고 집에서는 가족의 불평과 불만을 받아내느라 내 감정은 늘 뒷전이었습니다. 듣기 싫은 충고, 반갑지 않은 방문, 껄끄러운 가족 모임에서의 눈치 싸움까지 어느 것 하나 내 의지대로 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 말들이 마음속에 수십 년째 멍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넌 왜 그것밖에 못하니? 나 때는 말이야. 그 나이에 이제 뭐 하려고 해 같은 말들은 칼날처럼 심장을 찔렀습니다. 가까운 사람이라 더 상처가 컸고 모르는 사람보다 가족과 친구의 말이 더 무자비하게 들렸습니다. 노년에 혼자라는 것은 더 이상 그런 말들에 시달리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아무도 내 인생을 평가하지 않고 내가 뭘 하든 잔소리하는 이도 없습니다. 만나기 싫은 사람은 안 만나면 됩니다. 듣기 싫은 말은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나를 존중해 주는 사람과만 시간을 나누면 됩니다. 가족조차 예외가 아닙니다. 자식이 부모를 향해 훈계하듯 말하고 며느리나 사위가 무례하게 대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엄마, 그 얘긴 좀 그만해. 아버지, 요즘 시대에 그런 생각은 틀렸어요. 같은 말은 때때로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 놓습니다. 이제는 선택이 가능합니다. 전화를 받지 않아도 되고 방문을 거절해도 됩니다. 마음을 갉아먹는 관계를 억지로 이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에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보고 싶은 친구와 소소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훨씬 따뜻합니다. 진정한 평화는 필요한 사람만 곁에 두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 사람이 많을 필요도 자주 볼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내 존재를 존중해 주는 사람,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만 옆에 있으면 됩니다.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죽이기도 합니다. 칭찬 한마디에 날아갈 것 같다가도 무심한 비난 한 줄에 깊은 어둠에 빠지기도 합니다. 노년에는 이제 그런 감정의 낭비, 언어의 폭력에서 벗어날 권리가 있습니다. 실제로 한 60대 초반 여성은 결혼 생활 30년 동안 시댁, 식구들과의 관계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왔습니다. 명절이면 며느리 역할에 지쳐 쓰러질 정도였고 남편은 항상 좀 참고 살아라며 외면했습니다. 아이들이 커서는 자식마저 그녀의 말을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왜 항상 불평만 해요? 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녀는 처음으로 혼자 살고 싶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어느 날 조용히 집을 나와 자신만의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자식들에겐 한동안 나를 찾지 말라고 말했고 연락은 일주일에 한 번 문자로만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처음엔 외로울까 두려웠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자유와 평화에 눈을 떴습니다. 지금 그녀는 매일 아침 카페에서 만나는 같은 또래 여성들과 커피를 마시며 웃습니다. 듣고 싶은 이야기만 하고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합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이제는 듣기 싫은 말에 상처받지 않아요. 필요 없는 사람은 연락하지 않아요. 내 감정이 먼저예요. 이처럼 노년에 혼자라는 건 고립이 아니라 불필요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진짜 나에게 필요한 사람만 남기는 선택입니다. 그것은 고요하고 따뜻하고 무엇보다도 나를 지키는 길입니다. 보고 싶은 사람만 보고 듣고 싶은 말만 들을 수 있는 삶. 그것이야말로 노년에 주어지는 가장 소중한 자유입니다. 미국의 발명가이자 천재로 불린 토마스 에디슨이 노년에 들어 지인과의 대화 중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야 진짜로 내 발명에만 몰두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왜냐고요? 이제 혼자니까요. 에디슨은 평생 가족과 동료, 투자자, 세상의 기대 속에서 살았습니다. 전구를 발명한 순간조차 그의 곁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박수와 요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나이가 들고 하나둘 곁을 떠나자 그는 혼자 남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불쌍하게 여겼지만 에디슨은 그 시간을 선물이라 말했습니다. 누구의 기대도 없이, 누구의 간섭도 없이 자기의 리듬대로 하루를 살 수 있는 시간이야말로 최고의 자유였다고 고백했습니다. 또한 동양에서는 중국 송나라 시대의 시인 소동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정치에 휘말려 귀양살이를 했고 중년엔 가족과의 갈등, 친구와의 결별 등을 겪으며 괴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말년에 이르러 산속 작은 오두막에서 혼자 지내게 되었을 때 그는 매일 대나무 숲에서 바람 소리를 들으며 시를 쓰고 혼자 차를 마시며 이렇게 읊었습니다. 사람과 멀어지니 세상과 가까워졌도다. 소동파는 말년에 비로소 자신의 글에 진정한 깊이가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외로움은 깊은 사색의 문을 열어주었고 혼자라는 고요 속에서 삶의 진리를 들을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동서양을 막론하고 위대한 사람들은 말년에 혼자 있는 시간이야말로 가장 창조적이고 자유로운 시간이었다고 말합니다. 노년의 혼자라는 것은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진짜 나의 소리를 듣는 시간입니다. 누군가에게 맞춰야 했던 젊은 날은 지나가고 이제는 내 기분, 내 생각, 내 취향에 따라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시기입니다. 누가 뭐라 하지 않고 억지 미소를 지을 필요도 없이 보고 싶은 사람만 보고 하고 싶은 말만 하며 듣고 싶은 소리만 들을 수 있습니다. 에디슨은 마지막까지 연구실에 불을 밝히며 혼자인 지금 나는 가장 자유롭다고 말했습니다. 소동파는 바람 소리에 귀 기울이며 고요 속에 진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혼자라는 것, 그것은 외로운 상태가 아니라 가장 충만한 상태입니다. 노년의 혼자는 상실이 아닌 선물이며 그 안에는 세상의 모든 평화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노년의 혼자인 여러분 모두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